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49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심할 때 있죠. 실수를 했을 때나 선택을 잘못했을 때나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듯이 나는 내가 한심해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한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 말이 자꾸 튀어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왜 내가 한심하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 짚어보죠. 왜 나는 내가 못마땅할까? 내가 자꾸 한심하게 느껴지고 남으로 살고 싶을까? 내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 살펴볼까요? 오늘은 11가지나 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한심한 내가 싫다거나 한다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는요. 나를 한심하게 느끼게 하는 거 뭘까요? 인정 욕구예요. 사람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나친 인정 욕구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인정 욕구라는요.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가치 없는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대이죠. 이런 기대를 갖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민감해요. 그게 이제 의존적이에요.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의 존재 가치와 삶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꼴이 되니까 자신이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둘째는요. 의존 성향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하고 의지할 만한 강한 누군가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없을 때 주눅이 들고 부모 원망등이 나오고 남에게 아부하게 되고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 못한 자신의 배경이 원망스럽고 한심스러운 거죠. 셋째는요. 타인 염려예요. 타인의 문제나 혼란스러움에 함께 괴로워하고 속상해야 한다는 신념이죠. 동정심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걱정이나 고민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항상 걱정이 많았던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걱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정적 사건이 하나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요, 에너지의 초점을 다 거기다 맞춰버려요. 자신이 걱정하는 과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아들 시험 성적 떨어졌다. 내가 고민해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자, 넷째는요. 비난입니다. 행동이 잘못된 사람은요.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 잘못은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지 그 사람 자체는 아니에요. 사람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내 마음에 들도록 고치겠다. 그리고 또 고쳐야만 한다고 믿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와 다르면 상대가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고쳐주려다 보면 상처받고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기대죠. 나는 완벽한 능력이 있고 사교적이고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인간이다 라는 신념입니다. 너무 높은 자기 기대에 놓아버리지 않으면요. 계속 나 자신에게 한심하다, 한심하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잠시 논박에 논박 들어보고 갈게요. 나는 내가 한심해. 너는 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하는구나. 머리에 열나는 건 할 수 없지만 가슴이 차가워지는 건 곤란해. 자꾸 내 자신을 한심하다고 한다면 마음이 자동 냉동이 되거든. 마음이 냉랭해지면 수족도 냉동이 되지. 이거야말로 한심한 거지. 희망의 마비가 오는 거니까. 무력감이라는 병 어때? 그 병에 걸리고 싶으면 나는 한심하다는 말 자꾸 반복해서 내 머리에 입력시켜. 무서운 병 하나 자동 저장되게. 논박이가 굉장히 협박적입니다. 자, 너무 높은 자기 기대는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건데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기 기대는 늘 부족한 느낌을 갖게 하고 불안하게 하죠. 대인관계에서도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갈등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섯 번째는요. 좌절 반응이에요.
일이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라는 생각이 자신을 실망시키고 한심스럽게 여기게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까지 오산이에요. 상황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부부 갈등, 자녀 입시 실패, 회사 해고, 그것이 인생의 끝장은 아닙니다. 자, 해석을 잘 하십시오. 7번째는요, 완벽 성향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해결해야만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 방법 존재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고 매번 더 나은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자신을 한심해하는 태도는요,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8번째는 무책임성입니다. 행복이나 외부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나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나는 외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도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있는 일이나 문제는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해도요, 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받는 영향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대나 일을 부정적인 측면에 매달리지 말고요, 긍정적인 면을 맞춰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남이 탓, 내 환경 탓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행복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9번째, 문제 회피입니다. 우리 요거 잘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부딪히기보다는 피해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감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하다 보면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자꾸 인생의 문제를요, 피하다 보면요, 능률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져서 점점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정면으로 문제와 맞설 때요, 오히려 문제가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10째는 과잉 불안입니다.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위험이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편안할 수가 없죠. 과잉 불안 장애는요, 행복이나 성공도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건 곧 불행한 일이 닥칠 징조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좋은 말을 들어도요, 이건 곧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라는 거 생각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제일 한심한 이유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엔 그러나 언제나 이런 불안이 숨겨져 있긴 합니다. 우리는 너무 고통, 혼란, 불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행복이 오히려 낯선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원망이고 잘 되면 불안이죠. 11번째는요, 무력감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신념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사건이 나에게 끼친 영향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겪은 좋지 않은 일들 계속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은요, 사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에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나를 한심하게 하는 11가지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씩은 다 나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몇 가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양을 짧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때때로 이 비합리적 생각 나에겐 없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한심하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아름다운 자상을 갖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